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정석 1부 진행의 박혜미입니다. 늘 5월이 가까워지면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떨곤 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셀인 메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1분기 정말 열심히 달렸고 4월 초만 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4월 후반이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했고 시장은 위아래로 정말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4월 월봉 기준으로는 거래소 60일선 지지받으며 2,500선은 지켜냈고요. 변동성이 컸던 코스닥은 월봉 기준 음봉 전환됐지만 20일선은 지켜냈습니다. 일단 우리를 힘들게 했던 4월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5월의 시작을 준비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알찬 시간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1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담았느냐에 따라 편차가 꽤나 클 수밖에 없는데요. 5월부터는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이제 세수를 세부대에 담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부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의 시작은 역시 이분들과 함께 해봐야 되겠죠. 1부 하면 고래 삼총사, 주식명가 MTNW, 나리넷, 정혜영 어드바이저, 강남큰손 정홍주 어드바이저, 공명 정지우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제가 고래 삼총사 정말 팬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오늘 1시간도 정말 힘차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5월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하반기 또 우리 위원님들의 시각이 궁금한데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지, 가는 말이 계속 갈지, 아니면 새로운 강자가 등장을 할지 위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리넷 위원님,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는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역시 2차 전지죠. 역시 2차 전지다. 지금 상태는 이제 2차 전지.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볼 적에 이 5월 달이라고 하는 경우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경험상을 보면 항상 1월 달, 3월 달, 5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달 이게 변곡점이에요. 근데 이번 달 4월 달은 이제 어저께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5월 달 들어가는데 이 5월 달이라고 하는 경우는 변곡점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모르죠. 그렇지만 긍정적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은 5월 달에 현재 종합주가에서는 3중 바닥을 시원하느냐 못하느냐. 그때 우리나라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매달 1조씩 들어온답니다. 월 들어오는 것이 엄청나죠? 그래서 조 단위로 막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 배터리, 뭐 2차 전지 이게 다 좋은데 지금 현재는 위치적으로 볼 때가 참 좋아요. 전반적으로. 이럴 적에 이제 악재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건 너무 치우치지 마시기 바라고. 현재 주식은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위치를 잘 봐야 되는데 고래 기법을 볼 적에 현재 위치가 어디냐? 지금은 제가 볼 적에 바닥의 3분 능선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진정한 바닥의 개념. 본래 무릎에 사서 어깨 팔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재는 무릎까지 3분 능선 보고 매수 관점에서 5월 달에는 저가 매수 잘해가지고 앞으로 5월 달부터 연말 연초 내년도 6월 달까지 테마장세 종목 장세가 아주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내년도에는 역시 대상승세를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거기에 부수적으로 곁들인 종목도 반도체도 다 좋겠지만 현재 자동차에 관련된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될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나리넷 정혜영 위원님은 2차 전지가 좋다,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셨는데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리넷 위원님은 2차 전지, 우리 위원님은 과연 어떤 섹터일까요? 방산이죠. 방산이요. 우리나라 저는 공부할 때마다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지금. 왜요? 정말 감동적인 게 네. 이렇게 6.25 전쟁을 겪고 약한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앞으로 미국 다음으로 세질 것 같아요. 중국 내지 미국, 중국 다음으로.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게 되면 일단 유럽 회원 내에서 원래 유럽 국가들은 그 유럽 연합 내에서 영내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걸 깨버리고 폴란드가 우리나라에 물품을 요청할 정도면 유럽 내에서는 우리나라만큼 물건을 줄 수 있는 방산물자를 줄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미국도 줄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만과의 그 계약권을 중국과 대만이 이제 앞으로 싸울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만이 미국한테 요청했는데 29년도에 줄 정도면은 미국도 안 되고 지금 뭐 유럽도 안 되고 줄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여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6.25 전쟁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건을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전기를 크게 맞이한 상태인데요. 지금 미국과의 어떤 FTA 500대에 대한 계약 추진도 진행 중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진 중이라고 있고요. 미국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움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미국이 이제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줬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포탄을 지원을 해줬죠. 미국도 모자라갖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될 것 같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원하는 건 다 방산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도 방산물자 생산하고 해외 공장 건설했는데 그거를 수출하려고 공장 건설했는데 수출이 아닌 오히려 해외에서 물건 만든 거 자국으로 갖고 있어 지금. 이제 앞으로 미국,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산물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독일도 모자라고 갖고 서로 오히려 갖고 있어요. 그게 너무 웃긴 거죠. 수출을 해야 될 마당에 갖고 오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될 것 같고 곧 실전 배치도 KF-21 일명 보라매 전투기라는데 국산화율이 90%를 갖고 있는 최신 전투기 우리나라가 이번에 만들어서 시점 배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차세대 전투기로서 4.5세대 전투기로서 앞으로 가장 많이 팔릴 전투기를 합니다. 5세라고 한다면은 스텔스 전투기인데 미국이 최첨단 전투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4세대 프랑스 라파 전투기보다는 딱 중간급에서 가격도 좋고 성능 좋고 그래서 앞으로 방산 쪽에서 크게 이제 우리가 더욱더 발전할 것 같고요. 현재 미국 태평양을 내줄 수 없는 입장인데 IPF 경제 프레임워크를 결성을 했죠. 거기 대만을 이제 제외시켰던 것처럼 태평양을 미국이 지켜야 될 만큼 근데 태평양 치려면 또 항공모함이 필요하고 이런 군함이 필요할 텐데 그 앞으로 2030년도가 되면은 중국이 그거를 미국으로 앞서간다 합니다. 그거를 빨리 대비하기 위해서 군함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미국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요청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최근 4월 달에 미국 해군 고위급 인사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미국 국방부 최대 군 장비 인수 조직인 POCB 한국조선소에 23년도 4월 달에 방문했죠. 지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못하겠지만 그만큼 이제 해군 쪽까지 배도 대규모로 우리나라에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육해공까지 우리가 다 꽉 잡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 쪽에서 더욱더 크게 나아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은 방산주를 주목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뭐 지정학적인 수혜도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공명정지 위원님. 우리 위원님은 지금 방금 2차 전지, 방산 나왔어요. 우리 위원님은 과연 어떤 섹터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예, 주식 싹쓸이는 여러 가지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제가 작년 12월 달에 할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내년도 1분기 들어가면 100%, 200%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대놓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실현이 됐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할 업종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봐야 될 업종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 지금 자동차 부품 업종이죠. 현대차가 지금 영업이익이 3조 원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도요타를 1분기에 영업이익을 현대기아 합쳐서 제꼈거든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이제 1위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2분기 전망도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함께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어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기아가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올해 예상 실적 대비 5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의 또 저평가 국면이에요. 그만큼 작년도 2020년도 때죠. 그때 당시 여름철 때를 좀 떠올리게 할 만큼 차트도 아직까지 꼭대기권은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제가 설명드렸던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벌써 100% 이상 올라갔는데요. 앞으로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굉장히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고요. 미국 조지아 공장이 내년도에 아진산업이라든지 에코플라스틱 같은 이런 기업들이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신공장이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갖기 충분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DIC 같은 경우도 최대주가 지분 늘리고 있죠.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도 최대주주, 자사주 매입 계속 지분 늘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도 최대주주가 최근 들어 78억 가까이 지분을 또 늘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동향이나 실적적인 측면이나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를 빼놓고 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업종도 주목을 해야 되겠죠. 하반기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삼성전자가 밝혔죠. 1분기 DDR4를 이제 감산을 하면서 DDR5를 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HBM, 고대역 차세대 메모리 같은 경우를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사실상 전 세계 독점적으로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AI 반도체, AI 시대에 좀 필수적인 또 메모리 반도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수요가 확대되면 실적이 이제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 있죠. 가격이 뭐 두세 배 가까이 이제 더 지금 뛰고 있고 그만큼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아직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았거든요. 본격적으로 오면서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 지금 100개, 200개 쓸 게 앞으로 수천 개 쓸 예정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를 빼놓고 또 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반기를 주도할 업종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컨대 지금 저는 반도체 이쪽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반기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나서 이제 XR 헤드셋이 애플이 조만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XR 헤드셋 관련 주까지도 앞으로 주목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공명정지위원님은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를 주목하자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주식 싹쓸이에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 섹터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 봐야 할 업종 체크해봤습니다. 정의영 위원님은 2차 전지, 정홍주 위원님은 방산, 정지 위원님은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 업종을 주목해보자. 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MTNW 최고의 어드바이저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문자인가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홍주 위원님께 상담이 요청 들어왔어요. 종목명은 퍼스텍, 매수가는 4,120원, 비중이 무려 50%나 됩니다. 위원님,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보니까 지금 주가가 4,090원, 지금 매수가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우리 위원님이 계속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퍼스텍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설명하려면 한 10분 걸리는데 좀 그렇게 너무 길게는 못하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아까 원래 제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에서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기다릴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 5월 9일 날 러시아 전승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작년 전쟁 초기처럼 대규모 군사 충돌이 이제 우려가 생겨요. 아까 처음에 제가 방산 쪽에 대한 이야기 해드린 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 산업은 더 커지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방산 끝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직도 한참 더 방산 쪽이 더 커야 되는 이유가 그 러시아 사건 때문에 촉발이 돼가지고 모든 나라가 긴장 상태로 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방산 쪽에 대한 국방비를 2%대까지 이제까지 투자하다가 이제 대부분이 5%, 우리나라는 5%씩 막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나라는 1%, 2%밖에 거의 국방비 지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긴장한 이후에 중국과 대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국방비 지출을 늘림에 따라 방산 산업은 더욱더 커질 것인데 5월 9일 단기적으로 이제 또 한번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나토에서 이미 전차와 탱크 이런 자주포 수백 대를 이미
줬습니다. 지금 줬어요. 우크라이나에. 줘가지고 이제 뭔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터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방산 쪽에 퍼스텍 같은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퍼스텍에 대한 이제 회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근데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보잉 회사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골드 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으로 수주잔고가 그 K9 자주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를 따름에 따라서 같이 거기에 협력 업체이다 보니까 역시나 이 회사도 일정 규모의 8년치의 일감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창원 공장에서도 22년부터 4,000평 규모의 건물을 증축 중인데 원래 1,000평이었는데 4,000평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수주가 이미 이어지고 최근에는 지난주에는 루마니아 쪽에서도 지금 요청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동유럽을 비롯해서 유럽뿐만이 아니고요. 베트남? 아니 공산국가인 베트남까지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베트남 말고도 아세안 국가 모든 나라가 이 중국과 대만 전쟁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전쟁이 터지게 되면 대만 해협이 우리나라가 많은 수출하고 있고 모든 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도 세계 경제 공황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폭락이 나올 수 있고요. 중국 역시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폭락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많은 방산에 대한 물자들이 많은 나라들이 더욱더 지금 가속화됨에 따라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 회사 퍼스텍에 대한 주가 움직임, 강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플라잉카, UAM, 드론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래 산업의 성장성까지 엿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래 점진적 성장성까지 우리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차트를 좀 볼게요. 그래서 4,120원이면은 거의 뭐 지금 본전 근처인데 약간 뭐 0몇 프로 정도 등락이니까 거의 본전 근처인데 잘 샀습니다. 이제 5월 초 여기서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5월 4일 날 러시아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땅이 굳으려면 일주일 걸리니까 딱 요 타이밍에 크게 전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하니 이번 하이라이트가 방산 쪽의 강세가 많은 만큼 단기적인 바닥권에 들어간 만큼 연속적 하락이 있다는 단기 바닥이면 이제 얼추 반등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22선까지 뭐 밀릴 수도 있겠지만 폭이 얼마 안 되니까 부담 없이 22선 지수의 상승을 바라보시면서 현재가 매수도 좋고 손저가는 거래가 빵 텄던 이 저가 있죠? 혹은 주봉상의 대량 거래가 텄던 그 저가, 이 저가 3,460원 이것만 안 낀다면 현재가 점진적 상승에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이 50% 너무 믿지는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20%나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홍주 위원님이 퍼스텍을 또 자세하게 상담해 주셨는데요. 얘기할 게 너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자신감을 비춰주셨는데 이 종목은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나고 있고요. 우리 잘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460원을 깨지 않으면 반등을 기대해 보자. 다만 비중이 많으니까 약간 조정을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잘 참고해서 수익 많이 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진행해 볼게요. 네, 그 다음 종목입니다. 뷰노고요. 매수가는 19,300원에 비중 12%.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는데 주가는 닷새째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16,580원에 거래됐습니다. 우리 정지 위원님, 이 뷰노라는 종목 어떻게 또 향후 전망이 좋을까요? 인공지능 관련주잖아요. 네네. 제가 뭐 이렇게 심도 있게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봤던 종목은 아닌데 좀 그래도 간단하게 좀 지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뷰노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최근 들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500원대에서 나온다는 건 지금 현재 팔아도 한 4배에서 5배 가까이 지금 주포 세력들이 이득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고점일 것 같아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거고 아니면 뭔가 이제 하반기 호재가 나올 것 같아서 급등을 할 것 같아서 행사를 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지금 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들을 임원들이 줄기차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매도 공시가 나오게 되면 조심해야 돼요. 대신 매도 공시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주포가 팔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추가 반등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 삭스에 어떤 얘기를 해드리죠?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수급을 확인해야지만이 역시
이제 이 주가가 좀 더 추가 반등을 노릴 수 있을지 아닐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SG 사태도 최근 들어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갑자기 주포 세력들이 팔고 나간다. 그럼 이제 악재 시그널이거든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뷰노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주포 세력들 매도 공시는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61선 부분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지권인 것 같거든요. 14,700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전저점이 깨지면서 61선이 깨져버린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에서 본 위치는 아니죠. 19,000원대에서 봤다는 건 바닥 대비 한 뭐 5배 정도 가까이 올라왔을 때 추격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실적이 없는 기업을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주식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여기가 바닥일까 아니면 저기가 바닥일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매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내 MRI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 FDA 지금 허가를 대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 FDA 승인을 받는다, 그럼 하반기 호재가 나올 수도 있죠. 대신 실패한다, 그럼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포 세력들의 수급, 차트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돼요. 다트전자 공시를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4,700원 지지권, 앞으로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분이죠. 여기 23,500원대가 중기 저항권, 단기 저항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대량 거래 또 시현됐던 17,600원. 여기가 또 단기. 이제 여기서 이제 5일선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돌아오는 화요일 날 또 하락한다. 그럼 썩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거든요. 이제 낙폭과대 5일선 이제 회복 국면에서 회복을 해야지만이 또 정고점까지 이제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트, 이 저항권,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꼭 공시를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종목 뷰노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14,700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공시도 계속해서 체크하자라는 전략까지 잘 참고해서 꼭 수익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혹시 TV는 꺼주실 수 있을까요? TV 끄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컴퍼니 K요. 컴퍼니 K요. 매수가는요? 17,230원. 얼마요? 7,230원. 17,230원이요? 아니, 7,230원. 7,230원이요? 깜짝 놀랐네요. 네. 예. 그리고 비중은요? 40%. 비중 40%요.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 언제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때가 3월 달인가? 3월 달이요? 예. 3월 달에 매수하셨고, 그렇다면 이 종목을 이렇게 많이 들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네. 자꾸 사모하다 보니까 그래 모아버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렇다면 비중이 굉장히 크신데 이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 이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니 K 지금 5,590원인데 매수가가 7,230원. 매수가에서 꽤나 멀어져 있고 비중도 많으시고 지금 3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주식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좀 오래됐죠. 한 10년 됐죠. 그러면요. 과감하게 바꾸세요. 왜 그러냐면요. 주식이 항상 그 초보자들이 주식에 떨어질 적에 자꾸 망설이게 되는데 이 주식은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주식에 때를 사는 것인데 이 주식은 어느 파동에 의해서 그 추세 선에서 이렇게 기조 자체가 깨져 있는 겁니다. 이 깨져 있는 것은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어떤 그 정립이 안 되는 거, 조건이 맞지 않는 걸 자꾸 들고 있어서 점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나 바꾸라고 공고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주식은 잘 보시게 되면 이 첫째 뉴스를 쫙 보세요. 뉴스 쫙 보시면 쭉 나오죠. 뉴스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 딱 보세요. 코스닥 금융이죠. 또 그다음에 현재 차트를 딱 보시면 우상향 세 번째가 다 분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봉은 단기를 보는 것인데 오래 갖고 계시고 고점에 물렸으니까 일봉을 보지 마시고 항상 추봉, 기준,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보면 추세 깨졌죠?
이 추세 계좌가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자꾸 점을 쳐봤자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경험을 해보면요. 50년 동안 한 평도 하다 보니까 추세가 깨지면 안 되더라. 언제 갈지 모르더라. 여기서 점을 100날 쳐봤자 필요가 없더라. 단지 빨리 추세가 깨지면 다른 데로 눈에 보이는 거 차라리 현대차를 사시든가 기아차를 사시든가 2차전을 사시든가 이렇게 현재 눈에 보이는 템으로 빨리 옮겨 타고 수익을 빨리 내는 게 낫지. 이 주식이 다시 회복되고 원상복귀를 하려고 하면요. 시간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파동선을 보시면은 5,000원 기준 5,500원이 본래 지지선입니다. 근데 5,000원 기준 5,000원 지지선인데 지지받고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간다 못 가다 이런 말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40% 정도면 만약에 100% 정도가 된다면 50% 과감히 팔고 50% 남겨두라 할 것 같은데 40% 정도면 과감하게 탁 팔아가지고 차라리 현대차를 사려고 나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떤 그 전략을 다른 파트너도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좀 손해 가더라도 과감하게 한번 옮겨 타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과감하게 종목 교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참고하셔서 수익 잘 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 전화로 또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LNF요. LNF요. 매수가는요? 예. 41,200원요. 매수가가 41,200원이요. 예, 오, 비중은요? 60%요. 비중 60%요. 41,200원에 60%면 지금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 거죠? 예. 아이고, 정말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양극재 중에 좀 늦게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전망이 회사 전망하고 이걸 좀 알고 싶은데. 전망이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을 극대화를 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좀 챙겨볼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예, 내년 한 상반기까지 보고 있는데. 상반기, 내년 상반기요. 예. 네, 그러면 제가 또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41,200원에 60%면 정말 올해 농사 다 지으신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까지도 보고 계시대요. 욕심이 조금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욕심 내도 될까요?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근데 제가 뭐 날짜를 딱 지정해서 상반기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은 일단은 이제 전략을 저는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확히 며칠까지 부여한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어떤 특징이 있을 때는 알 수 있겠지만은 아셔야 되는 것은 일단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방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건들 수 없는 산업은 방산이에요. 전 세계 성장률 1위, 우리나라밖에 해낼 수 없는 것이 방산. 두 번째가 뭐냐면 배터리. 배터리만큼 우리나라 건들 수 없죠. 양극재, 음극재 시장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IRA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많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를 많이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쪽과 자동차 이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해갖고 좀 해결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직 결과물이 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배터리와 방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배터리 인정했잖아요. 한국산 배터리. 그래서 두 개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자동차도 좋은데 두 개가 너무 명확하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추구하는 건 이쪽인데 문제는 이게 끝이 어디냐 정확하게 그걸 저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성장성 높으나 중간에 중국의 CATL이 미국 쪽으로도 대규모 공장도 건설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중간에 또 어떻게 바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이 주가가 배터리 쪽에 올라왔어요. 근데 뭐 더 가고 있긴 하지만 공매도가 폭증하고 있는 게 LNF예요. 올해 들어서 50배 폭증. 그러니까 공매도가 워낙 많은 상태에서 한번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공매도가 그렇게 폭증한 상태에서 자 보세요. 개인들이 이렇게나 많이 샀어요. 그러면 일단 공매도 대량으로 들어왔고 대량으로 개인만 사면서 외국인들이 다 팔고 있고 종합주가지수도 지금 최근에 4월 20일부로 단기로 꺾였죠. 이게 아직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연도는 경기 둔화 국면 속에서 일단 또 조정 여지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조정 국면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을 못했으니까
일단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되는 그 가운데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면 저라면 무조건 뭐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져간다? 전 그렇게까지는 몰라요. 저라면 거래가 지금 이번 달 거래가 어때요? 역사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네요. 최고는 20년도에 12월 달, 두 번째는 3월 달, 그리고 4월 달이 세 번째인데 이것도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럼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의 신고가 속에서의 대응봉이다. 매도 쳐야죠. 일단 매도 쳤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게 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환사채 가격 자체가 4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매도를 했다 다시 하셔야지 너무 단정을 짓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은 아니지만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번에 발행한 거, 거기 43만 그 정도 되던데, 그럼 주가가 그 이상이 돼야 주식을 받은 사람도 이익이 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3만 원의 교환사채 100%에 대한 교환사채가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없다고 한 건 아닌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꼭 그거 맞춰서 꼭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거기에 따라 또 가격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수정돼가지고. 그래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이 배터리 쪽에 대한 운명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패권을 쥐는 그 에너지 패권국이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추가상 여력은 있지만 기준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올라가면 어느 선에서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저희가 뒤에 상담이 많이 밀려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여유롭게 우리 시청자님 수익을 챙기시고 나중에 다시 보자라는 전략까지 주셨어요. 일단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신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 많이 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오픈 엣지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매수가는요? 18,300원에 34%. 18,300원에 34%요. 네, 34%. 네. 네. 비중을 보니까 혹시 추가 매수를 좀 하셨나요? 추가 매수, 그래서 한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좀 짜투리가 남아갖고, 네. 조금 샀어요. 싹쓰리에서. 예. 지금 전화 굉장히 잘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공명 정지위원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이 종목, 우리 위원님이 이 종목을 강조 많이 해주셨는데 바로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우리 위원님의 종목 아닙니까? 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예. 팬 너무 감사해요. 예,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볼게요.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작년도 10월 달 그리고 올해 이제 1월 달 제가 보물 상자를 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000원, 만원 초반대에서 강추를 해드렸는데 최근 들어 한 27,000원까지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지금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2만 원대, 19,000원대에서 대표이사 CF가 또 추가 장내 매수세가 수천 주씩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은 뭐 상투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도 이제 대량 거래 시연 없이 지수가 최근 들어 좀 깊은 조정이 좀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조 자체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좀 반등 줬다가 조정받았다가 왜 이런 흐름이 전개될까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이제 반도체 업황은 또 메모리 쪽에 안 좋다 얘기는 나오지만 오히려 AI 반도체 수요는 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기업은 이제 AI 반도체 쪽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IP 플랫폼을 좀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AI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메모리 쪽도 지금 이제 지난달 이게 삼성전자 지금 최근 들어 주말에 나온 얘기인데요. 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달 반도체 판매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지금 재고를 지금
떨이하고 있다. 어느 정도 이제 재고 떨이가 마무리되면 이제 반도체 가격도 이제 하반기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메모리 쪽이랑 AI 반도체 쪽 이런 이 업종들이 하반기 좀 투심이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현대차 SK하이닉스 쪽에 지분 투자를 받은 기업이에요. 전략적 지분 투자를 받았는데 일단 뭐 어차피 뭐 대기업은 지분 매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주선 부근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전 저점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15,700원대가 강력한 지지권. 누가 뭐래도 지금은 여기서는 바닥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출해드렸던 시점도 7,000원대, 8,000원대에서 강출한 거지 10,000원대 후반대에서 강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중간 정도에서 매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15,700원 이탈되면 경계를 하셔야 돼요. 축소를 한다든지 경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5주선 회복되고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5주선 회복되면 2주 동안 상승하는 거죠. 5주선 회복되면 또 그 다음 주까지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3주치까지. 그래서 이 정고점 부근, 저 2만 원대 중후반대까지 반등 기회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지금은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15,700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보시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잘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 전화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실까요? 네, 성일 하이텍이요. 성일 하이텍이요. 매수가는요? 네, 16만 500원이요. 16만 500원의 비중은요? 12%요? 예, 예. 지금 차트를 보니까 꽤나 고점에 사셨거든요. 예, 예. 이 종목 언제 사셨어요? 한 2, 3개월 된 것 같은데요. 2, 3개월 되셨고 이 종목을 딱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6만 500원에 그때는 좀 떨어질 때 산 것 네. 같은데요. 떨어질 때 사셨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손실을 꽤나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한 2만 5천 원. 네,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네, 우리 정혜영 위원님, 성일하이텍 16만 500원에 사셨다고 했고요. 비중이 12%입니다. 지금 사신 지가 한 2, 3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그래도 다행입니다. 12%뿐이 안 되니까 한 30%, 50% 잔뜩 샀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12%가 얼마 안 되죠. 예,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것도 또 내려가면 또 부담이 되니까. 근데 이 주식은 제가 볼 때 7월 달 정도 가야 좀 턴할 것 같아요. 지금은 7월 달이요? 7월 달. 7월 달 정도 가야 기간 중이 끝나고 그때 턴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인데 이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금방 안 가요. 단지 이런 것들이 거래가 뭐 활발한 것도 아니고 거래가 13만 주 뭐 이렇게 거래가 전혀 없죠. 심리가 다 죽어 있죠. 어느 세력도 없죠. 세력이 안 보여요, 전혀. 또 지난번에 세력은 빠져나갔죠. 한번 빠져나가고 다시 이게 돌아가는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통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금방 올라가길 바라지 마시고 한 7월 달 정도 돼야 그때 좀 세력이 좀 들어와서 매집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비중이 12%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낫겠고 부담이 된다면 일단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좋겠고 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중장기로 매매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단기로 매도를 해갖고 다른 걸로 차라리 바꿔 타는 거. 차라리 현대차나 배터리나 뭐 리튬이나 이렇게 조정 많이 받은 거 그런 걸로 바꿔 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고요. 요 종목 자체는 첫째 세력이 없다는 거 현재 또 매물대에서 세력이 한번 빠져나갔다는 거 하고 또 심리가 다 죽고 3바닥 안 맞고 투자 다 붕괴됐다는 거. 그래서 기간 조정으로 볼 적에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때는 아니고 7월 달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때가 일리다. 그점에서 부담이 없어 바꿔 다시고 부담이 없는 것만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는 안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네, 이 종목은 추가 7월 매수는 달 안 돼요. 그럼 네. 더 추가 매수 내려간다는 종목이 얘기- 아니에요. 더 내려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가 아니라 주식을 사면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 걸 자꾸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7월 달에 이게 그거는 저- 이제 그때 정도 가야 파동상으로 그때 돌아가지 않겠느냐 예상하는 거죠. 간다는 것이 아니고. 폐배터리에서 최고 그
우수 업체라고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데 네, 아무리 좋아도 주식은 때가 돼야 합니다. 세력이 들어와야죠. 안 들어와야죠.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자꾸 사지 마시고 있는 거 관리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주식은 때를 사는 거다. 이 점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7월까지는 일단 갖고 계신 물량만 가져가자라는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추가 매수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추가 매수는 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저희가 지금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문자 상담으로 전환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정홍주 위원님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스퀘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비중이 60%, 매수가는 56,000원입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지금 전일 종가가 42,450원. 지금 매수가에서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어요.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데 비중까지 너무 크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홍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좋나요? 제가 설명하면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 SK스퀘어를 관심을 두면서 고래 삼총사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면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된 반도체 ICT 회사예요. 일단 반도체, 일단 업황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반도체 업황자 뭐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 많이 7개월 동안 적자 감소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안 좋아요. 경제는 안 좋은데, 그래서 감산을 한다고 그러죠. 반도체 쪽에. 하지만 내년도에 대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이번 연도 경기가 안 좋아서 어떻게 시장이 반영할지를 모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당장의 어떤 경기 흐름 자체는 당분간 이번 연도 거의 연말까지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경기가 좀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장 단정적으로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보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업종은.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노르웨이 중앙은행에서 최근에 4월 달에 5%대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5%대 지분을 매입했다. 국가 중앙은행이 할 정도면은 앞으로 먼 미래 본격적인 상승의 바닥 탈출 초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K실러스 매각 후에 이 회사가 핵심 자회사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이제 호재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그 기업에 들어오잖아요. 매각 후 돈이 들어오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따른 주가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 2천억 정도의 자사주 소각, 또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4월 달에 SK 대표가 자사주 5,000주 매입했고요. 기관도 열흘 이상 대량 순매수 행진하고 있는데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열흘 이상 계속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죠. 개인들 어제 매도가 상상 초월 정도 매도가 엄청 크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지주회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는 상태로 바닥을 적산병이 나면서 이미 바닥 쳤어요. 이번 달부터 시작이 이제 상승 흐름으로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5개월 이동평선된 기준점 잡고 점진적 상승에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팔면 안 된다. 그리고 5개월 이평선 기준 가지고 매매를 이어가자. 하지만 가다가 중간에 못 갈 수도 있다. 반도체에 대한 흐름과 지수의 조정 때문에 밀릴 수도 있지만 그 기준 갖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굉장히 좋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일단은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전략까지 잘 참고해서 꼭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을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은 5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종목을 눈여겨서 봐야 될지 위원님들께 짧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 내일부터는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역시 현대무백수, 2차전지, 자동차 이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중에 현대무백수를 좀 보겠습니다. 자, 항상 주식은요, 이미 나와 있는 기본적 분석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누구나 똑같고, 그 기본적 분석 아래 수급,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또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재료도 나랑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재료 보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고 현재 우시에서 세력이 들어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현재 무백수는 현재 세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백수를 보면 3바타 7바타 좌일반에서 이틀 연속 세력이 들어오고 중장기 상승세로 주봉에서 이번 주 5주 회복 지지를 잘 받아왔고 5주는 회복 지지를 받았다고 하면 중기적 관점에서 세력이 들어서 안 잡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장기적 관점에서 월봉 상태 보면 이번 달이 첫 번째, 두 번째, 2개월째 추세가 저런됐죠. 그럼 다음 달에 5월 달 들어갔으니까 시가 플러스 매수 관점 보는 것이고 일봉에서 단기를 보시면 항상 추세가 살리는 상태 또 박스권, 바닥 박스권을 탈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4,500원 이상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4,500원 이하만 저가 매수하면서 중장기로 가져가고 현재 상태에서 밑에 3,600원 정도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께서는 현대 무백스 주셨습니다. 4,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라는 전략,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600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의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위원님? 퍼스텍입니다. 네. 원래 설명드렸는데 퍼스텍이요. 네,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보잉에서 가장 높은 골드 등급을 평가받았다. 지금 이제 카이, 항공우주라든가 대한항공이 실버 등급이에요. 퍼스텍이 골드 등급이면 대단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국산 무기에서도 K9 자주포 핵심 구성품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해서 앞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 같은데 1조 규모의 수주와 8년치의 일감 아까도 말씀드린 플라잉카 UM 이것도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바라볼 수 있는 산업이라 단순한 전쟁만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점진 쪽으로 어느 4차 산업혁명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나중에 공개방송 오늘 22시에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현재 매수권이라 말씀드렸죠. 매수가 현재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목표단가 5,000원 이상 손절가는 3,74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이 굉장히 오늘 강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방산의 아버지 우리 위원님은 퍼스텍을 주셨습니다. 4,090원대에서 매수하자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740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공명 정지우 위원님의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일까요? 예, 삼보 모터스입니다. 네. 예, 삼보 컴퓨터 아니고요. 삼보 모터스예요. 무엇보다 이제 삼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 국내 그냥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미국의 경제사절단에 참여를 유일하게 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율주행 쪽의 핵심 부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커버를 현대기아차 쪽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차 간간의 이제 거리를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해주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좀 부품 중에 하나인데 일단 무엇보다 이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최대주가 최근 들어 78억 정도의 지분을 좀 늘린 모습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삼보모터스 실적 대비 지금 퍼가 5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의 저평가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극도로 저평가예요. 차트가 아직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화신을 바닥에 했을 때 추천드리고 강추해드렸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전 계열사의 지금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게 되면 이익률이 급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신도 영업이익이 100억, 200억 나오다가 지금 7, 800억 나오거든요. 지금 이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7, 800억 가까이 지금 급증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종목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완벽합니다.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1분기 베스트 방송 달성한 정주 전문가 많이 응원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완벽한 종목 삼보 모터스 매수가 6,600원에서 6,800원 밴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10,000원에서 14,000원까지, 손절가는 5,900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MTN 특별 생방송 투자정석 일부 이렇게 거의 다 끝나가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돼 있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지 위원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까? 예, 지금 바로 이제 7시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닥권에 있는 부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바닥에서 강추를 해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정홍주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일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공개 방송 오시게 되면 제가 왜 명품 꿈의 차 시스템으로 4분기에 베스트를 선정이 되는지 그 노하우도 많이 전수시켜드리며 아까 못했던 퍼스텍 방산 흐름 1시간 동안 공부를 쫙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지우 위원님은 7시, 정홍주 위원님은 10시에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 시간이 달라서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정지우 위원님 방송을 보시고 정홍주 위원님 방송을 보시고 주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W 검색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사진을 누르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정석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바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